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북 현대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북은 최근 경기력 자체는 확실히 살아난 흐름이다. 직전 부천전에서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며 0대0 무승부에 그쳤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한 경기였다. 무려 25개의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전개 자체는 매우 활발했고 결국 문제는 마무리 결정력이었다. 현재 전북의 가장 큰 강점은 중원 장악력과 측면 전개다. 이승우와 못다 조합이 점점 살아나고 있고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점유율 유지 능력이 확실히 올라오는 팀이다. 특히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상대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만 콤파뇨의 시즌 아웃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박스 안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해줄 스트라이커 부재는 경기 흐름 대비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천은 최근 무승 흐름이 길어지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팀은 아니다. 안양 원정에서도 한때 역전에 성공할 만큼 역습 전개와 공격 전환 속도는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다. 특히 김천 특유의 활동량과 전방 압박은 여전히 강점이다. 이건희와 김주찬 조합도 최근 공격 전환 과정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 수비 배후를 공략하는 속도감은 충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후반 집중력이다. 최근 경기들에서 리드를 잡고도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수비 라인의 안정감 역시 다소 흔들리고 있다. 원정에서는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번 경기는 전북이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의 전북은 점유율과 압박 강도가 확실히 올라오는 팀이고 김천 역시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천의 역습은 분명 위협 요소지만 최근 전북의 수비 밸런스는 시즌 초반보다 안정된 흐름이다. 결국 전북이 얼마나 빠르게 선제골을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데 현재 경기 내용과 홈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우세 흐름은 확실히 전북 쪽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전북의 12골 차 우세 흐름이 예상되며 저득점 양상의 경기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두 번째 경기 제주 SKFC 대 FC 안양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주는 직전 울산 원정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밀린 흐름은 아니었다. 후반 4개발의 추격골 이후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반격 흐름을 만들었고 전체적인 전환 속도 역시 나쁘지 않았다. 현재 제주의 핵심은 권창훈 중심의 중원 운영이다. 볼 소유 이후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 연결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탈로 복귀 가능성 역시 공격 전개의 긍정적인 요소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활동량이 한 단계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다만 홈 성적 자체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득점력이 기대만큼 폭발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 집중력 역시 경기 후반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오반석의 컨디션 변수도 수비 안정감 측면에서는 체크포인트다. 안양은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다. 특히 김천전에서는 킥오프 10초 만에 최건주가 선제골을 터뜨릴 정도로 공격 전환 속도가 상당히 날카로웠다. 현재 안양의 가장 큰 강점은 끈질긴 경기 운영이다. 리드를 내줘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후반 집중력 역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아일톤의 결정력과 활동량은 최근 안양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문제는 승부를 끝내는 힘이다. 최근 무승부가 반복되는 이유 역시 경기 흐름을 가져오고도 마무리 단계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다소 깊게 내려앉는 경향도 있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 제주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 경기 특유의 압박과 점유 운영은 안양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요소다. 안양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접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최근 제주가 보여주는 공격 전개 완성도와 홈 이점을 감안하면 흐름은 제주 쪽으로 조금 더 기운다. 다만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수비 안정감이 완벽하진 않은 만큼 한 골차 승부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는 저득점 접전 양상이 예상된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성남FC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남은 최근 경기에서 화려한 공격력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남전 0대0 무승부 역시 득점은 없었지만 수비 조직력만큼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다. 현재 성남의 가장 큰 강점은 라인 간격 유지와 중원 압박 완성도다. 특히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득점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상대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경기 운영이 꾸준하다.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템포 속에서 한 번의 찬스를 살리는 형태가 최근 성남의 기본 구조다. 다만 공격 완성도는 여전히 아쉽다. 유주환과 이승준 조합이 기대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박스 안 마무리 효율 역시 떨어지는 편이다. 결국 이번 경기 역시 많은 득점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경남은 직전 김해전 승리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 달레이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공격 전개 자체는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준 상태다. 최근 3경기 2승이라는 결과 역시 시즌 초반 흔들렸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확실한 반등 신호에 가깝다. 현재 경남의 강점은 빠른 전환과 측면 활용이다. 공간이 열리는 경기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역습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고 달레이의 결정력 역시 최근 상승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수비 안정감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시즌 16실점은 리그 내에서도 많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특히 상대가 선제적으로 내려앉는 운영을 할 경우 공격 작업이 단조로워지는 문제도 있다. 이번 경기는 성남의 안정적인 홈 수비 운영과 경남의 빠른 전환 축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성남이 조금 더 원하는 템포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경남이 최근 공격 흐름은 살아났지만 성남의 수비 조직력은 쉽게 공간을 허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반면 성남 역시 다득점을 기대할 만큼 공격력이 폭발적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 골 승부 가능성이 높고 홈 안정감과 수비 밸런스를 고려하면 성남이 근소 우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전체적으로는 언더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 네 번째 경기 김해시청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해는 아직 프로 무대 적응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즌 10경기 무승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전체적인 시스템 완성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수비 조직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3실점은 리그 최다 수준이며 경기 흐름이 흔들릴 경우 수비 라인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경남전에서도 전반까지는 버텼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공간 관리가 완전히 흔들리며 결국 무너졌다. 공격 역시 제한적이다.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빌드업 완성도가 낮고 역습 전개 역시 단조로운 편이다. 가르시아 중심의 개인 능력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 경기 전체 흐름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 대구는 직전 수원 삼성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지만 경기력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았다. 세징야 공백 속에서도 전체적인 공격 전개와 압박 강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세라핌 중심의 공격 작업도 일정 수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구의 가장 큰 강점은 전환 속도와 측면 공격이다. 공간이 열리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화력을 보여주는 유형이며 상대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경우 다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징야 부상 공백은 분명 존재하지만 김해처럼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팀을 상대로는 충분히 공격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승격권 경쟁 흐름 속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라는 점도 동기부여 요소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 차이가 꽤 뚜렷한 매치업이다. 김해는 아직 리그 적응 단계에서 수비 조직력과 경기 운영 모두 불안정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에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반면 대구는 최근 공격 결정력이 다소 아쉬웠지만 김해 정도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는 충분히 다득점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 경기 중반 이후 김해의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은 대구 입장에서 상당히 공략하기 좋은 요소다. 전체적으로 대구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 강원FC 대 울산현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은 최근 4경기 무패 흐름 속에서 수비 조직력과 후반 집중력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다. 특히 아부달라와 김대원의 활동량이 살아나면서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졌고 홈에서는 중원 압박 강도가 한층 더 올라가는 팀이다. 다만 강팀 상대로는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울산처럼 전환 속도가 빠른 팀에게는 이 약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은 최근 3연승 과정에서 경기 운영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온 상태다. 이동경의 폼이 절정에 가깝고 이선 침투와 측면 전개가 동시에 살아나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 특히 최근 울산은 선제골 이후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졌고 원정에서도 점유율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수비적으로 완벽한 팀은 아니지만 현재 강원보다 결정력과 전방 화력에서 우위가 분명하다. 이번 경기는 강원의 홈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와 최근 흐름은 울산이 한 단계 위에 있는 매치업에 가깝다. 강원이 버티는 흐름은 가능하겠지만 울산의 전방 압박과 역습 효율이 결국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부천FC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천은 직전 전북전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실점을 만들어내며 조직력 자체는 증명해냈다. 특히 골키퍼 김영근의 선방쇼는 인상적이었지만 바사니의 퇴장 공백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도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른 팀은 아닌데 수비 라인의 핵심 자원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압박 간격 유지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경기 역시 내려앉는 운영 속에서 버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선수층 자체가 얇은 팀 특성상 연속된 수비 부담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포항은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확실히 완성도가 올라온 모습이다. 최근 2연승 과정에서 수비 안정감이 살아났고 박태하 감독 체제 특유의 압박과 전환 축구도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 무엇보다 이호재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다. 최근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모두 안정적이며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원정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현재 포항은 경기 운영 자체가 안정적이고 선제골 이후 리드를 지키는 능력 역시 좋아진 상태다. 이번 경기는 결국 부천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하지만 바산이 공백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 균열 가능성이 존재하고 포항은 최근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부천이 수비적으로 버티는 흐름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결정력 차이를 감안하면 포항이 한 골 승부 끝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